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뉴스 꼭 알아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줄 분들 소개합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입니다. 힘내십시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북한 무인기 5대가 5년 만에 남측 우리 측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는 서울 북부 상공까지 날아들었는데요. 우리 군이 격추에 실패하면서 대비 태세에 구멍이 뚫린 거 아니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사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의견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쇼미더뉴스 정상훈 기자. 네, 하늘이 뚫렸다입니다. 북한 무인기 드론이 대통령실 있는 용산까지 내려왔다 이런 보도도 있어요. 네, 북한 무인기 5대가 어제 우리 영공을 침범해서 김포, 파주, 강화도 상공을 최소 6시간 동안 날아다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례가 없진 않았지만 그 2m 정도 크기의 무인기가 그 육안으로 식별할 수도 있을 그러니까 만큼 사진으로까지 촬영됐더라고요. 네, 이렇게 지상과 근접해서 비행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무인기가 이 서울 북쪽까지 날아들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더 남쪽으로 침투를 해서 용산 대통령실 일대까지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이 용산 대통령실 부근, 그러니까 서울 한복판이기도 하고요. 대통령이 있다 보니 최고 수준의 방공망을 갖추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뚫렸다라는 것은 좀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 정말 아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드론에 생화학 무기라도 실려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주 끔찍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수천 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거든요. 이 무인 정찰기인데 이 무인 정찰기가 드론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드론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무기가 탑재되어 있거나 또는 여기에 폭탄이 실려 있을 경우 또 특히 이제 생화학 무기가 있어서 우리 상공으로 날아와서 일정한 지역 그러니까 군부대 위나 또는 대통령실 위에서 자폭해서 이것이 생화학 가루가 부러진다면 이거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네. 다중 이용시설 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야구장에서도 터질 수가 있는 것이고 상당히 이것이 실제 그렇게 된 적은 없지만 만약에 생화학 무기가 실려 있다면 상당히 위험하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할리우드 영화 중에 예. 영화입니다. 그 네. 드론이 대통령 어디 가 있는데 막 공격하는 그렇죠. 엔젤 이스 폴른인가? 맞습니다. 그 영화 있어요. 그 배우가 버틀러 배우죠. 남자 배우 상당히 유명한데 그 그렇죠. 배우가 시리즈로 나오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드론이 이제 결집이 돼서 마치 그 첩보 요원이 대통령 경호실장이 저지른 일인 마냥 예. 그렇게 이제 전개되는 것이죠. 야, 정말 진짜 영화 봤나 봐요? 10번 봤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영화 평론가도 되겠어요. 아니요. 네. 자, 근데 정상 기자 네. 격추에도 실패했다는데 군의 입장은 뭐예요 지금? 군은 이 공격 헬기를 동원해서 100여 발의 사격을 가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격추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 무인기 한 기는 이미 유유히 북한으로 돌아갔고요. 이 나머지 4기도 격추가 되지 않고 이 레이더망을 빠져나갔다라고 합니다. 더욱이 이제 무인기 대응을 위해 출격했던 KA-1 비행기는 추락하는 사고까지 벌어졌는데요. 그러니까요. 군 당국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그 일부 무인기가 아파트 지역을 저공 비행해서 사격을 할 경우 민가 피해가 우려돼서 격추를 못했다라는 입장이고요. 예. 이 또 다른 군 관계자가 이 언론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북한 무인기가 통상 정찰 비행 고도인 1km를 훨씬 넘겨서 2에서 2.5km 고도로 비행을 하는 바람에 헬기의 사격이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무 낮게 날아서 맞추지 못하고 너무 높게 날아서 맞추지 못했다. 이런 지금 방어 대책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렇다면은 예? 어떤 군사 전문가는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에서도 러시아 드론기가 들어오면 말이죠. 네. 예, 전파 교란 장치라든가 예. 아니면 드론이니까 드론을 같이 띄워가지고 그렇죠. 교전을 시켜가지고 추락을 격추시키고 그런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예. 우리 같은 경우에 아까 아침에 뉴스 보니까 KBS 뉴스 보니까 네. 그 원주잖아요. 그
경공격기 네네. 추락했던 그렇죠. 거 네. 거기 저 눈 덮인 노은 바닥에 그 추락한 그 기체에서 막 불이 나고요. 예. 조종사 2명이 낙하산을 이렇게 다시 집어드는 그런 장면이 나오던데 오늘 또 화요일이라 이제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드론 공습과 관련해 가지고 이 정부의 전 정부 문재인 정부 네. 대북 정책을 비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 자체가 문재인 정권의 문제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단 그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수년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이것을 확인해 준 사건이다. 그런데 이제 지난 수년간이 언제지? 문재인 정권을 이야기하는 건가 박근혜 정권부터를 이야기하는 건가 또 궁금하실 텐데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그렇습니다. 출범 때부터죠.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아주 전무했다. 그런데 이것이 대북 정책이 북한의 이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이제 시작한 게 지난 5월 10일인가요? 올해죠. 네, 8개월 그러니까 됐습니다. 네네. 5월 10일. 그렇습니다. 네. 10일 0시를 기해 가지고 딱 바톤 타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무슨 국가 원수가 갖고 다니는 이 가방도 교환이 되고. 네, 헷갈려. 그러면 그때부터는 윤석열 정부가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현 정부를 또 강하게 비판했어요. 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주장은 이런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열지 않았고 정작 이제 회의는 안보실장 주재로 약식 회의로 진행됐다 이 점이었습니다. 당시 그 시간이 대통령이 퇴근한 이유도 아니었고 또 근무 시간 중이었다라는 점이었는데요. 정세현 전 장관은 이 안보에 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절반만 해도 이런 일은 안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비판했고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이 북한이 미사일을 쏠 기미만 보여도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네. 대한민국 국군이 종이 호랑이라는 게 들통났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요. 뭐 스텔스 드론도 개발하겠다. 아까 뉴스 중에 윤석열 대통령을 국무에서 뭐 그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네. 지금 유튜브로 청취자들께서 뭐 NSC는 소집 안 하고 차 마시고 개하고 놀고 이게 뭔 소리예요? 글쎄요, 개하고 놀았다는 건 집무실에서 그 안내견하고 같이 사진 찍은 그 얘기를 하시나 그 보죠. 이야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반려견의 수가 더 늘어났죠. 그래서 안내견도 은퇴한 안내견도 이제 반려견으로 도입을 했는데 지금 NSC가 열려야 되거든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근데 NSC는 정작 열리지 않고 그 부분을 이제 비판을 한 것이죠. 네, 은퇴 안내견이 그 회의실을 돌아다녔거든요. 예. 대통령실 회의실을. 근데 그 사진을 얘기하신 그 것 같습니다. 장면을 보고서 이제 청취자들께서 의견을 보내주신 거네요. 자, 야권도 그렇지만은 여권에서도 국가안보에 이제 구멍이 뚫렸다 이런 비판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간단치가 않고 왜냐하면은 보수층에서 최근에 지지율이 올라간 데는 바로 보수 안보 지지층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단호한 대응, 이른바 굳건한 안보를 강조한 것에 대해서 결집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안보는 보수다. 그런데 지금 100여 발을 쐈는데 전혀 무인 정찰기를 맞추지는 못하고 정작 우리 KA-1이 추락을 그러니까요. 했거든요. 예. 물론 이제 조종사 M1 경공격기가 경공격기죠. 출격을 하다가 그냥 추락을 해버렸어요. 전면 프로펠러가 있는 경공격기인데 그 원인은 아직 안 나왔죠. 아직 발표가 아직 안 밝혀지지가 됐죠. 않았는데 참. 그것도 참 상당히 납득이 잘 안 가는 드론이 부분이고. 이렇게 떴는데 네.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무기인데 예. 거기에 전투기까지 출격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논리적으로 이거 맞는 건지. 그리고 실제 이제 그 관련된 군사 관련 동영상을 보면은 이 정찰기에 대해서 아파치 헬기나 코브라 헬기가 떠서 훈련을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정작 코브라 아파치 헬기는 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런 네. 이야기는 또 안 나오고 있어서 그 김정대 그 군사 전문가 있잖아요. 근데 네네, 교수하시는 네네. 분. 그분 오늘 인터뷰 기사 보니까 통일연구원이죠. 네. 이 드론이라는 파리가 떴는데 망치로 때려잡으려고 그랬다고 그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작은 물체인데
큰 물체나 속도가 오히려 더 빠른 물체가 추격을 하는 경우에는 종잡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무인정찰기라면 우리도 사실 무인정찰기가 떴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여권에서도 그래서 북한 무인기 서울 침범에 우리가 철저히 당해 이야기를 주호영 원내대표가 하면서 상당히 이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 하늘에 구멍이 뚫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집권 여당마저도 경악한 그런 반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은 지금 입장이 뭐예요? 야권에서도 이 정세현 장관과 비슷한 입장에 뭐 발표를 했는데요. 네. 안보에 구멍이 났는데도 대통령실은 NSC를 열지 않았다라고 비판을 했고 더욱이 어제 이 무인기 때문에 인천공항하고 김포공항의 항공기 이륙이 중단이 됐었거든요. 10여 편이 딜레이되고 그랬다면서요? 네, 게다가 그 무인기가 굉장히 좀 낮게 날았기 때문에 이걸 목격한 국민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문의가 이어졌는데 김포 고촌 상공에서도 발견이 됐다고 그랬는데 네네. 고촌에서 김포공항이 가깝거든요. 네, 매우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민들에게 아무런 그 입장 발표도 안 하고 또 무인기 소식도 전해지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좀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던 상황인데 네. 아무리 좀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안이라도 해도 적어도 지역 주민에게는 좀 최소한의 상황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 북한에서는 이 강도 높은 발언들이 어제도 계속 이어졌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 북한에서는 통일부를 겨냥한 이제 비난으로 해석이 되는데 역적 패당의 망동으로 남북 관계가 완전히 결단났다. 이 모든 책임은 남한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강도 높은 지금 북한에서는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악한 대결 정책에 매달려서 반공화국 대결 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려온 역적 패당의 망동으로 북남 관계가 완전 결단나고 말았다. 네. 북남 관계 총파산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려 하고 있다. 이렇게 북한은 우리를 자극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보면 무인기 목격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요. 많은 시민들께서 생업을 하다가 우연히 목격해서 했다고 어제 이 시간쯤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간쯤에 무인기가 이 서울 하늘을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럼요. 무인기뿐만 아닙니다. 추락한 KA1의 경우에도 사실 민가가 농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게 지금 논바닥입니까? 그 밭바닥입니까? 거기서 이제 논이죠. 논이라고 떨어졌기에 뭐 불행 중에 이제 천만 다행이긴 합니다만 자칫 그것도 상당히 위험했어요. 그럼요. 자, 근데 국회가 이제 새해 예산 처리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의 무인 정찰기 관련 예산을 대규모 삭감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떤 게 팩트입니까? 네, 뭐 실제로 삭감은 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이제 무인 정찰기 관련 예산을 이제 국회에 올렸는데 일단 해안 정찰용 무인 항공기 예산으로 304억 2,200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 여기서 120억 원이 삭감됐다라고 하고요. 근거리 정찰 드론 예산도 141억 1천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140억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네. 거의 대부분이 삭감이 된 건데요. 다만 이 방위사업청에서는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미집행된 올해 예산이 내년에 2월 될 계획이기 때문에 이 사업 추진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북한 무인기 우리 영공 침범과 관련해서 청취자 여러분들 의견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몇 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 장관부터 문책 대상이다. 큰일 났네요.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검찰은 국방부 압수수색해라. 하도 압수수색들을 하니까 뭐하면 압수수색하니까 국방부 압수수색하라 이런 청취자들 항의 문자가 오셨는데 해도 너무너무하네요. 대통령 관저는 두 번째고 어쩌게 국방 방어가 이렇게 약합니까? 대통령 인기가 올라가면 뭐예요? 핑계는 두 번째고 방어를 해야 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남 탓 그만하고 정신 차리세요. 남 탓한다고 잘못한 게 가려집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하는 얘기 같아요. 네. 지난 정권에서 북한 눈치를 보느라 사격 훈련을 안 했으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지. 지난 정권을 비판하는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또 드론 잡는 부대를 창설해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요. 두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찐윤을 찾아라입니다. 찐윤, 진짜 친윤석열을 찾아라. 찐이죠. 찐. 네. 친보다 더 진한. 더 진한.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날짜가 이제
결정이 됐어요. 네, 3월 8일입니다. 내년 3월 8일에 이 개최하기로 했고요. 이 본격적인 전당대회 준비에 무슨 들어갔습니다. 요일입니까? 내년 3월 8일이면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쯤 되겠네요. 네네. 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비대위 회의에서 이 결선 투표를 도입해도 이 최종 결정은 3월 12일 이전에 마무리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경선 계획은 이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중앙당 선거위원장의 이 4선을 지냈던 유흥수 상임고문을 위촉을 했습니다. 네. 유흥수 상임 고문이 좀 연세가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85인가 네. 86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전당대회 날짜도 잡혔고 이러다 보니까 김기현 의원이 당 경선 출마 공식 선언했어요. 그러면 김장연대 그래가지고 김장 당급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김장연대라는 게 이른바 뭐 김장철이 끝나긴 했습니다. 아직까지 먹는 김장이 아니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김기현 의원과 이제 장제원 의원 두 사람이 연대를 한다. 근데 사실 장제원 의원은 출마하는 당권 도전 후보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윤핵관으로 불리는 이제 장제원 의원이 윤심을 실어다가 김기현 의원에게 전해준다는 말인가? 근데 다른 후보들은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지금 우선 세력화에 나선 것은 김기현 의원, 네. 장제원 의원 사이에 연대 이른바 김장연대인데 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경원 의원이 붙을 건가? 그러면 나김장연대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장제원 의원 없이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연대를 하게 되면 나김연대다. 네. 그래서 이른바 김이죠. 먹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먹는 거 가지고 왜 이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이제 시작인 거고요. 그렇죠. 네. 현재 확실한 거는 김기현 의원은 하여튼 출마를 선언했다. 선언했습니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 네. 자, 안철수 의원도 지금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다면서요? 네, 이미 뭐 출마를 시사를 한 상황인데요. 이 선거전 선거 모드에 돌입을 했습니다. 오늘 KBS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을 했는데 이 국민의힘 당원 30%가 수도권 그리고 2040 세대에 달한다라는 기사를 봤을 때 이 본인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조금 더 중도에 해당되고 또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였는데요. 그리고 이 전당대회 새로운 룰 도입과 관련해서는 뭐 유불리 따질 게 있겠느냐라고 했고요. 이른바 김장연대에 대해서는 이 총선 승리 전략이나 이 당 개혁 방안보다 연대에 집중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이런 연대 이런 걸 지금 예. 처음부터 따질 게 아니라 어떤 그 정책을 내걸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게 안철수 그렇습니다. 의원의 이제 그래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안철수 의원이 일치감치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대 아니고 그대로 가세요. 그대로 가세요. 그대로. 자,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변수 이제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당원 100% 룰을 바꾸고 게다가 이제 결선 투표까지 도입을 했기 때문에 윤심의 전당대회다.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를 가리켜서 윤석열 대통령을 기쁘게 하기 위한 재롱잔치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저는 윤심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김장연대 이야기가 나오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연대입니다. 과연 어떤 연대가 될 거냐? 김장연대냐, 나김장연대냐, 아니냐면 나김장권연대가 되느냐. 네. 나김장권연대는 아유, 그냥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수학 공식도 아닌데 막 그냥.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네.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했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예. 누구를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지 아세요? 누구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아침에 제가 살짝 그 부분 권성동 네. 의원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아까 뭔 연대라고 그렇죠. 그랬죠? 나김장권 네, 맨 끝에 있는 권이죠. 그분을 저 가장 유력하게 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무협 영화를 보더라도 항상 권법이 나옵니다. 자, 윤심이 이 주목되는 가운데 말이죠. 신년 의원들의 발언도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단 말이죠. 네, 윤핵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초선의 유상범 의원인데요. 검찰 출신입니다. 유상범 의원이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전당대회 관련된 발언을 했는데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아예 공개적으로 발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이 차기 대권 도전을 포기 선언해야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네. 이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당권 도전 의사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또 선을 그었습니다. 윤핵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뭐 잘 알 수 있는 발언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차기 당대표 조건에 대해서는 사심 없는 공천,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일을 대표로 뽑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자, 북한 무인기 관련해서 여러분들 의견 몇 분만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 비판적인 문자가 더 많이 보내주십니다. 내로남불의 정석이다. 뭐만 생기면 전 정권 탓. 서울 항공이 무방비로 뚫렸는데 행안부 서울시는 경고방송 안내문도 없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리도 더 많은 드론을 띄워야지요. 무인기 하나 못 잡는데 무슨 선제 타격입니까? 자,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세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일방 통보대 일방 불응입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 소환에는 응하되 내일 나가진 않겠다. 검찰에서 요청했던 28일은 안 나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네,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조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다만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내일은 그 예정된 일정 등을 이유로 나가지 않겠다. 예정된 일정 뭐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본회의 일정도 있고요. 다른 지금 일정들이 내일 28일이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부수 법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이제 일몰제가 내일 되는 광주에 가서 경청 투어한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일정들을 그건 이미 정해져 있기 예정된 때문에 일정이었다고 할 수밖에 그러는 없고 또 호락호락 또 검찰의 이 소환에 무작정 응할 수는 없다. 변호인들하고 조율해야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 동네 마실 나가듯이 소환 조사 일정과 방식을 고르겠다는 태도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국민들이 납득하겠냐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배 수장님, 검사들 명단 공개 두고도 지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해서 이제 관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관계에 대해서 쭉 이제 이 좌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사진까지 이제 공개된 것이 나가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한동훈 장관은 좌표 찍기 선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앞으로 갑론을박 네. 대결이 또 대결 충돌 이야기 상황이 계속 나올 거예요. 아마. 나올 것으로 자,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오늘 두 분도 한 줄 평 해주기 바랍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했는데 두 분 생각 한 줄 평 해주십시오. 먼저 뚱커벨부터 듣겠습니다. 3, 2, 1. 하늘도 구멍, 국정조사도 구멍, 마음도 구멍이에요. 좀 더 창의적으로 해주세요.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뻔해서 그랬다는데요. 예. 이어서 정상근 기자 해주세요. 3, 2, 1. 이건 누굴 수사해야 되나? 그거 이상한데? 정말 수사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아니, 누굴 수사하죠? 잠깐만요. 김현우 PD부터 수사를 하죠. 알겠습니다. 효과음이 그냥 막 나온다 이거죠. 예. 네. 자,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